꿈길 속 이야기. 사라진 마을 사람들. 조선 중기, 산맥이 둘러싼 깊은 골짜기 속에 자리한 작은 마을 청암리. 이곳은 세상의 소란스러움에서 멀찍이 떨어진 마치 잊힌 꿈처럼 조용한 동네였다. 산허리를 타고 흐르는 개울물이 마을을 가로지르고 그 주위로 흙벽집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다. 봄이면 벚꽃이 흩날리고 가을이면 단풍이 불타오르는 이 마을은 외부인들이 보기엔 평화의 상징 같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삶이 얽힌 복잡한 실타래가 숨겨져 있었다. 마을의 중심에 사는 이는 장씨 집안의 장남, 장현이었다. 그는 20회를 넘긴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마을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뜬 탓에 그는 어린 나이에 논밭을 일구고 마을 사람들의 분쟁을 중지하는 법을 배웠다. 장현은 키가 훤칠하고 눈매가 날카로워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불안한 그림자를 안고 살았다. 왜냐하면 청암리는 단순한 농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서 나는 약초와 버섯을 채취해 장터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산의 깊은 비밀이 스멀스멀 새어나오곤 했다. 밤이 되면 산속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바람소리, 그리고 가끔 사라지는 짐승들. 사람들은 그것을 산신의 노여움이라 치부했지만 장현은 그게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그날도 장현은 새벽녘에 일어나 논으로 향했다. 안개가 자욱한 아침, 그는 물레방아 옆에서 마을 노인인 기몽을 만났다. 기몽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아 100살을 넘긴 노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고 늘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마을의 옛 이야기를 중얼거리곤 했다. 현아, 요즘 산속 바람이 심상치 않구나. 어제 밤에도 그 소리가 들려왔어. 마치 누가 울부짖는 듯 하더라. 기몽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다. 장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기몽 어르신, 그건 그냥 바람일 뿐이요. 산이 깊으니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는 법이죠. 걱정 마시고 오늘은 약초나 캐러 가시지요. 하지만 장현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최근 마을 사람들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다. 산속에서 약초를 캐던 이들이 가끔 안개 속에서 그림자를 봤다고 수군거리는 거였다. 그 그림자는 사람 모양이었지만 너무 희미해서 착각일지도 모른다고들 했다. 장현은 그런 소문을 무시하려 애썼다. 마을은 이미 가뭄으로 고생 중이었고 겨울을 앞두고 식량을 비축해야 할 때였다. 불필요한 공포가 퍼지면 일상이 무너질 터였다. 오후가 되자 장현은 마을 회의소로 불리는 큰 집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마을 사람들 몇이 모여 있었다. 그중엔 그의 이웃인 박씨 안악과 젊은 과부인 이씨가 눈에 띄었다. 박씨 안악은 마을의 험담꾼으로 유명했는데 그녀의 입은 늘 바빴다. 현도련님, 들었소? 어젯밤에 최영감이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아직 안 돌아왔소. 그 영감? 요즘 혼자 중얼거리며 다니더니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게 아니오? 장현은 인상을 찌푸렸다. 최영감은 마을의 외톨이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었다. 그는 산속 깊이 들어가 약초를 캐는 걸 즐겼지만 최근엔 행동이 이상해졌다. 밤에 혼자 산으로 올라가곤 했고 돌아올 때마다 안개가 속삭인다고 웅얼거렸다. 박씨마님, 최영감은 늘 그러시지 않소. 아마 산속에서 밤을 보내신 모양이요. 내일쯤 돌아오실 거요. 하지만 이씨 과부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났지만 남편을 잃은 후로 말수가 적어졌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다. 현도련님, 그게 아니요. 어제 저녁에 최영감을 봤소. 산길로 들어서며 안개가 부른다고 중얼거리더이다.
그리고 그 뒤로 안개가 더 짙어졌소. 마을 전체가 안개에 둘러싸인 듯하오. 회의 소환이 조용해졌다. 장현은 불편한 기분을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원래 미신을 좋아했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안개는 청암리의 상징이었지만 최근 들어 그 안개가 점점 더 두껍고 끈적하게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마을을 감싸는 듯했다. 저녁이 되자 장현은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집은 마을 변두리에 있었고 작은 방 하나와 부엌이 전부였다. 그는 저녁을 차려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안개가 산에서 내려와 마을을 뒤덮고 있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곧 멎었다. 장현은 불안감을 떨치려 책을 펼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때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현아, 문 열어보라. 기몽의 목소리였다. 장현이 문을 열자 기몽이 헐레벌떡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현아, 큰일이요. 최 영감이 사라졌어. 산속에서 그의 지팡이만 발견됐고 사람 그림자도 없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찾았지만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이다. 장현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최 영감의 사라짐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미 불안에 떨고 있었고 이 소식이 퍼지면 공포가 번질 터였다. 은장현은 기몽을 안으로 들이며 물었다. 기몽 어르신, 자세히 말씀해 보시죠. 누가 지팡이를 찾았소? 박씨 집안의 젊은이가 찾았소. 산길 중간에서 지팡이가 떨어져 있고 주위에 발자국이 있지만 그 발자국이 안개 속으로 사라지듯 끊어졌소. 마치 안개가 그를 삼킨 듯하오. 그날 밤 장현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 안개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듯했다. 마을의 평화가 서서히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다음 날 더 많은 사람들이 사라질 줄은 그때까진 미처 몰랐다. 청암리의 아침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다. 최 영감의 실종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엔 두려움이 짙게 드리웠다. 장현은 새벽부터 마을 회의소에 모인 사람들 앞에 섰다. 회의소는 흙바닥에 짚을 깔아 만든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오늘만큼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마을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장현을 바라봤다. 그들 중 몇몇은 손에 곡괭이나 낫을 들고 있었고 마치 무언가와 싸울 준비라도 한 듯 보였다. 현 도련님, 이 일을 어찌할 작정이요? 박시안학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눈은 두려움과 의심이 뒤섞여 있었다. 최 영감이 산속에서 사라진 게 벌써 소문이 퍼졌어. 이건 산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일이요. 안개가 사람을 잡아먹는 게 아니냐 말이요. 회의소 안이 술렁였다. 장현은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박씨 마님, 소문에 흔들리지 마시지요. 최 영감은 나이 많으신 분이라 산속에서 길을 잃으셨을 뿐이요. 오늘 내가 사람들을 모아 산으로 올라가 찾아보겠소. 모두들 겁먹지 말고 제 할 일을 하시지요. 하지만 그의 말은 사람들의 불안을 잠재우지 못했다. 이씨 과부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지막했지만 모두의 귀를 사로잡았다. 현도안, 나도 어제 밤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봤소. 사람 같기도 하고 짐승 같기도 한 그림자였소. 최 영감이 사라진 곳 근처에서였소. 그게 그냥 착각이 아니었소. 그 말에 몇몇이 숨을 삼켰다. 장현은 이 씨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진실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씨 마님, 그럼 함께 가시겠소? 우리가 직접 산으로 올라가 확인해야겠소. 더 이상 소문만 키울 순 없소.
장현은 몇몇 젊은이들과 이 씨, 그리고 마을의 사냥꾼인 윤 씨를 데리고 산으로 향했다. 그들은 횃불과 낫, 그리고 밧줄을 챙겼다. 안개는 여전히 마을을 뒤덮고 있었고 산으로 올라갈수록 더 짙어졌다. 발밑의 흙길은 축축했고 공기는 차갑고 끈적거렸다. 산속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 속에 무언가 살아있는 듯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들은 최영감의 지팡이가 발견된 곳에 도착했다. 나무 사이로 뻗은 좁은 오솔길, 그리고 그 끝에서 끊긴 발자국. 장현은 무릎을 꿇고 발자국을 살폈다. 발자국은 분명 최영감의 것이었다. 낡은 집신의 흔적이 선명했지만 이상하게도 발자국은 갑자기 끊겼다. 마치 누군가가 그를 들어올려 어디론가 옮긴 듯이. 현도련, 이거 보시오. 윤 씨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는 나무줄기에 묻은 검은 얼룩을 가리켰다. 그것은 핏자국처럼 보였지만 완전히 검고 끈적거리는 무언가였다. 장현이 손으로 만져보니 그것은 피도 진흙도 아닌 기묘한 냄새를 풍기는 액체였다. 이건 뭐요? 짐승의 피도 아니고 약초즙도 아니오. 윤 씨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이 씨가 다가와 그 얼룩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건 안개에서 나오는 것 같소. 어제 내가 본 그림자도 이런 냄새를 풍겼소. 비릿하면서도 뭐랄까 썩은 나무 같은 냄새였소. 장현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두려움이 단순한 미신이 아님을 깨달았다. 하지만 지금은 공포에 굴복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일행을 독려하며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안개는 점점 더 짙어졌고 시야는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을 지경이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사람의 신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다. 저기요. 윤 씨가 소리치며 앞으로 달렸다. 장현과 이 씨가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작은 공터에 도착했다. 그곳엔 최영감의 집신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주위엔 또 다른 발자국이 있었다. 이번엔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크고 네 발로 걷는 짐승의 발자국 같았지만 발톱 자국이 이상할 정도로 깊고 날카로웠다. 이건 호랑이도 아니고 멧돼지도 아니오. 윤 씨가 중얼거렸다. 그는 사냥꾼으로서 산속의 짐승을 잘 알았지만 이런 흔적은 처음이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빠르고 은밀한 움직임이었다. 장현은 본능적으로 낯을 들었다. 이 씨가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다. 현도련, 조심하시오. 이건 사람이 아님을 내가 아오. 그들의 눈앞에서 안개가 소용돌이치며 뭉쳤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형태를 바꾸며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 안에서 붉은 눈빛 두 개가 번쩍였다. 윤 씨가 횃불을 휘둘렀지만 불빛은 안개를 뚫지 못했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고 안개는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느꼈다. 무언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현은 일행을 재촉해 마을로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박씨 안악의 아들 16살 먹은 박동희가 사라졌다. 그는 어머니를 도와 약초를 캐러 산에 올랐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들은 장현을 둘러싸고 소리쳤다. 현도련, 이건 산신도 아니오. 뭔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어찌할 작정이오? 장현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안개, 그림자, 그리고 사라진 사람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기몽을 찾아갔다. 노인은
회의소 구석에서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이 마을에 무슨 저주가 내린 거요? 김홍은 흐린 눈으로 장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현아, 이건 저주가 아니요. 오래전 이 마을이 생기기 전 이 산속에 무언가가 살았소.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그걸 깨운 거요. 안개는 그저 그들의 문이요. 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어. 장현은 김홍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산속에서 본 붉은 눈빛과 검은 얼룩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마을은 더 깊은 안개에 휩싸였다. 그리고 새벽녘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이번엔 이씨 과부였다. 청암리는 이제 공포의 도가니였다. 최영감, 박동희, 그리고 이씨 과부까지 연달아 사라진 사람들은 마을에 깊은 균열을 남겼다. 안개는 더 이상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집 밖으로 나오길 꺼렸고 해가 지면 문을 굳게 잠갔다. 하지만 장현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마을의 지도자로서 그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잠재우고 진실을 찾아야 했다. 김홍의 말, 안개는 그들의 문. 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들이라니 대체 누구란 말인가? 장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산속으로 들어가 소용없는 수색을 반복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찾아보기로 했다. 청암리는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마을이었고 그 세월 동안 기록된 문서들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터였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집, 김홍의 조상이 살던 흙집으로 향했다. 김홍은 그곳에서 여전히 지팡이를 짚고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마치 세상 밖을 보는 듯 흐릿했다. 김홍 어르신, 마을의 옛 기록이 어디 있어? 이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겠어. 김홍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현아, 네가 그걸 알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다. 그 기록은 내 집 지하에 묻혀 있어. 하지만 경고하노니 그걸 열어보면 너도 그들과 얽히게 될 것이야. 장현은 김홍의 경고를 무시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실종은 더 이상 미룰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김홍의 안내를 받아 흙집 뒤편의 작은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바닥에는 오래된 나무판이 깔려 있었고 그 아래엔 흙으로 덮인 비밀문이 있었다. 장현은 삽으로 흙을 파내고 무거운 돌판을 들어올렸다. 그 안엔 낡은 괴짝이 있었다. 괴짝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괴짝 안에는 두루마리 몇 개와 낡은 책들이 들어있었다. 장현은 횃불을 밝히고 두루마리 하나를 펼쳤다. 거기엔 청암리가 세워지기 전 이 산속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기록은 조선 초기에 쓰인 것으로 보였고 필체는 급박했다. 이 산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도다. 오래전 이곳엔 이름 모를 존재들이 살았으니 그들은 안개 속에 몸을 숨기고 사람의 눈을 피해 다녔다. 그들은 산의 맥을 지키는 자들이었으나 욕심 많은 이들이 그들의 영역을 침범하니 계약을 맺었도다. 마을을 세우되 산의 심장에는 절대 발을 들이지 말라 하였도다. 이를 어기면 안개가 그들을 부를 것이며 마을은 그들의 것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장현의 손이 떨렸다. 산의 심장이라니, 그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 그는 다른 두루마리를 펼쳤다. 거기엔 마을 초대 이장이었던 자가 남긴 글이 있었다. 우리는 계약을 지키려 하였으나 배고픔과 가난이 우리를 몰아쳤다. 산 깊은 곳에 약초와 금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캐내어 마을을 일으켰다. 그 뒤로 안개가 짙어졌고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도다. 우리는 그들을 달래기 위해 제물을 바쳤다. 해마다 한 명을 산으로 보내니 안개가 잠잠해졌도다.
장현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다. 재물? 마을이 사람을 산으로 보냈다는 말인가? 그는 김홍을 돌아봤다. 김홍 어르신, 이게 사실이요? 우리 마을이 사람을 제물로 바쳤단 말이요? 김홍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현아, 그건 내 조상들이 한 일이오. 하지만 그 뒤로 재물은 끊겼다. 100년 전 마지막 재물을 바친 뒤로 더 이상 보내지 않았소. 그들이 다시 깨어난 게야. 우리가 계약을 깬 탓이오. 장현은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마음으로 괴짝을 덮었다. 그는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럴 경우 마을은 더 큰 혼란에 빠질 터였다. 그는 우선 산의 심장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기록에 따르면 산의 심장은 마을에서 가장 깊은 계곡, 사람들이 금지된 골짜기라 부르며 피하던 곳에 있었다. 그날 밤 장현은 홀로 금지된 골짜기로 향했다. 그는 횃불과 칼, 그리고 약간의 식량을 챙겼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지만 그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계곡으로 내려갔다. 골짜기는 나무도 풀도 없이 황량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물소리만이 고요를 깼다. 그는 골짜기 끝에 다다랐다. 그곳엔 거대한 바위 문이 있었다. 문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고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문양은 사람의 얼굴 같기도 짐승의 형상 같기도 했다. 장현이 문에 손을 대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안개가 그의 주위를 맴돌며 속삭이는 듯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그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계약을 깬 자여, 어찌하여 이곳에 왔는가? 장현은 칼을 뽑아들고 소리쳤다. 나는 장현이요. 마을 사람들을 돌려주시오. 무슨 계약인지 모르지만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마시오. 목소리는 웃음소리로 변했다. 계약은 너희가 깼다. 산의 심장을 훔쳤고 우리의 영역을 침범했다. 이제 너희 모두가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 순간 바위문이 천천히 열렸다. 안개가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며 검은 어둠이 드러났다. 장현은 망설였다. 하지만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고 문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며 그의 모습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마을에서는 또 한 명이 사라졌다. 이번엔 윤 씨, 사냥꾼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장현마저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안개는 점점 더 마을을 조여왔고 밤마다 속삭이는 소리가 마을 전체를 뒤덮었다. 장현은 바위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이 닫히며 세상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어둠이 그를 감쌌다. 횃불의 불빛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공기는 차갑고 축축했다. 발밑은 단단한 돌바닥이었지만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메아리가 깊게 울렸다. 마치 이곳이 산속의 동굴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로 통하는 길인 듯 했다. 장현은 칼을 굳게 쥐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결의로 뒤엉켜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다. 동굴 안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 같았다. 벽에는 오래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들은 기록에서 본 것과 비슷했다. 사람과 짐승이 뒤섞인 형상, 그리고 안개를 상징하는 듯한 소용돌이 무늬. 장현은 문양 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중얼거렸다. 이곳이 산의 심장인가? 그 순간 동굴 깊은 곳에서 빛이 번쩍였다. 장현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췄다. 빛은 점점 가까워졌고 곧 그 빛 속에서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피부는 창백하고 투명했으며 눈은 붉게 빛났다. 그 존재는 공중에 떠 있었고 안개가 그 주위를 맴돌았다. 장현은 칼을 겨누며 소리쳤다. 너는 누구냐? 마을 사람들을 어디로 데려간 것이냐? 그 존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목소리는 동굴 전체를 울렸다. 나는 이 산의 주인, 안개의 목소리라 하자. 너희는 우리의 영역을 침범했고 계약을 깼다. 산의 심장을 훔쳤으니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장현은 이를 악물었다. 산의 심장이라니, 그게 무엇이오? 우리는 단지 약초와 금을 캐냈을 뿐이오. 사람들을 돌려주시오. 그 존재는 고개를 저었다. 산의 심장은 금이나 약초가 아니다. 그것은 이 산의 생명, 우리의 힘이 깃든 곳이다. 너희 조상들은 그것을 파헤쳤고 우리의 힘을 훔쳤다. 그로 인해 우리는 약해졌고 안개 속으로 숨어야 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되찾으려 한다. 장현은 기록에서 읽은 재물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물었다. 그대들이 원하는 게 사람들의 목숨이라면 나는 절대 내버려두지 않겠소. 말하시오. 어찌해야 그대들이 만족하겠소? 그 존재는 한참 동안 장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듯했다. 마침내 그것이 입을 열었다. 너희가 훔친 것을 돌려준다면 마을은 평화를 되찾을 것이다. 산의 심장은 이 동굴 깊은 곳에 있다. 그것을 되돌려 놓아라. 하지만 경고하노니 그 과정에서 너는 너 자신을 잃을지도 모른다. 장현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안내하시오. 내가 그 일을 하겠소. 그 존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동굴은 점점 더 깊어졌고 장현은 빛이 새어나오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엔 거대한 수정이 있었다. 수정은 푸른 빛을 띠며 맥박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 주위엔 최영감, 박동희, 이씨 과부, 그리고 윤씨가 쓰러져 있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듯 움직이지 않았다. 장현은 수정에 다가가 그 표면을 만졌다. 순간 그의 머릿속으로 기억이 흘러들어왔다. 마을 조상들이 이곳에서 수정의 힘을 훔쳐 마을을 번영시켰던 장면, 그리고 그로 인해 산의 주인들이 약해져 안개 속으로 숨어들었던 과거. 장현은 깨달았다. 이 수정이 산의 심장이었고 마을의 번영은 이 힘을 훔친 대가였다. 그는 칼을 들어 수정의 표면을 찍었다. 수정은 단단했지만 그의 결심은 더 강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수정은 갈라졌고 푸른 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동굴이 흔들렸고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다. 그 존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너는 계약을 되돌렸다. 우리의 힘은 돌아왔고 너희 마을은 이제 자유다. 하지만 너는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너의 생명은 산의 심장을 깨뜨린 대가다. 장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를 했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시오. 그거면 충분하오. 그 순간 최영감과 다른 이들이 눈을 떴다. 그들은 혼란스러운 눈으로 장현을 바라봤다. 장현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마을로 돌아가시오. 이제 안전하오. 안개가 그들을 감쌌고 순식간에 그들은 동굴방 마을로 옮겨졌다. 마을은 더 이상 안개로 뒤덮여 있지 않았다. 하늘은 맑았고 산은 다시 생기를 띠었다. 사람들은 장현의 희생을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이름은 마을의 전설로 남았다. 김홍은 마을 회의소에서 마지막으로 장현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우리를 구했소. 하지만 산은 그를 데려갔소. 이제 우리는 그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오. 청암리는 다시 평화를 찾았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밤이면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장현의 희생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안개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빌면서